데스크탑 PC와 리더기, 형광 리더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공되는 랜선과 이더넷 케이블을 체결을 합니다. 랜선을 풀어서 이더넷 케이블의 랜 포트에 연결을 해주고, 랜선의 한쪽 끝은 리더기의 랜 포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에 이더넷 케이블의 USB 연결 부위를 데스크탑 PC의 USB 포트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때 USB 연결 부위는 전면에 있는 USB 포트보다는 후면에 있는 USB 포트가 전원 공급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뒷면에 있는 USB 포트를 이용합니다. 자, 그럼 이더넷을 연결을 하면 장치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됩니다. 확인을 하고 닫은 다음에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주고, 권장 설정을 하여 다시 설치. 장치 드라이브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자, 순서는 순서를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더넷 어댑터를 설치를 하였고, 다음으로 IP 설정을 하겠습니다. IP 설정은 네트워크 공유 센터를 열고 로컬 영역 2가 아닌 로컬 영역 3에 새로 생성된 네트워크 영역에서 속성에서 IP를 새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서 TCP/IP 버전 4에서 속성으로 들어가서 고정 IP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때 고정 IP는 설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이 IP를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168 106 101 192 168 106 1.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구성을 저장합니다. 닫기, 닫기. 다음 순서로는
제공되는 제공되는 서버 프로그램을 인스톨레이션을 해줍니다. 제공되는 서브 설치 인스톨레이션 프로그램은 셋업 파일에 XAMPP 인스톨러를 마우스의 오른쪽 메뉴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안티바이러스에 대한 경고 문구가 뜨지만 무시를 하고 인스톨레이션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셀렉트 컴포넌트에서 아파치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에서 펄이라는 부분을 해제를 해주고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도 웹 두 가지를 해제를 해줍니다. 다음에 C 드라이브에 XAMPP라는 폴더를 만들고 설치를 합니다. 여기서 Learn more about bitnami for XAMPP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서 인스톨레이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방화벨에서 통신을 아파치 HTTP 서버의 통신 허용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둘 다 홈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공항 커피숍 이 두 박스에 모두 체크를 해주고 액세스 허용을 해줍니다. 나머지 인스톨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자, 인스톨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 파넬에 대한 스타트를 할 거냐라는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공되는 XAMPP라는 서브 프로그램의 이 폴더를 복사를 한 다음에 C 드라이브에 있는 XAMPP라는 이 폴드에 덮어 씌우기를 해줍니다. 합쳐서 복사하는 파일을 대상 파일 덮어 씌우기를 진행을 하고 똑같은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폴더 내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덮어쓰기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패널을 열어주게 됩니다. XAMPP
윈도우즈 시작 메뉴에서 XAMPP라는 폴더를 찾은 다음에 포함되어 있는 컨트롤 패널이라는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의 메뉴를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XAMPP 컨트롤 판넬에 대한 메뉴가 나타났고요. 여기서 아파치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부분에 서비스가 체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액션 부분에서 스타트를 눌러줍니다. 이때 PID 그 다음에 포트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MySQL이라는 부분도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똑같은 메뉴가 방화벽에서 똑같은 메뉴가 떴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박스를 체크를 다 해주시고 액세스를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MySQL에서 PID 값과 포트 값이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서버가 활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IP 주소를 인터넷 창에다가 입력을 하고 데이터가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복사를 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한 다음에 좀 전에 복사한 인터넷 주소를 붙여넣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산 이지체크 F100에 대한 서버가 접속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리더기에서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리더기의 전원부를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고 보시면은 주 메뉴에서 간이 검사와 표준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관리 설정 부분이 있고 형광 제품에서 결과값을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간이 검사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고 표준 검사에서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 검사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신규 등록이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신규 등록에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신규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또는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요. 제 이니셜로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1월 9일 남성, 성별은 남성, 전화번호 간단하게 1234566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환자에 대한 정보는 입력이 된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환자에 대한 정보는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진행을 위해서 QR코드 제품에 대한 QR코드를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가서 카테고리에서 질환 종류별 검사에 대한 종류별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뭐 감염성 질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동물용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제품에 대한 등록을 진행을 하면 하위로 더 많은 카테고리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검사 항목을 우선 설정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게 되면 인플루엔자 품목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다음에서 이 부분은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반응 시간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없음이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제품에 대한 반응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결과값만 읽을 경우에 사용을 하고 시간 설정이라는 부분은 인플루엔자 디바이스를 리더기에 장착을 하고 반응과 결과값 판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시간을 10분 아니면 20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결과값만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디바이스를 리더기에 삽입하라는 문구가 뜨면서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때 디바이스의 삽입 방향을 주의해서 잘 보시고 삽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디바이스를 삽입합니다. 그러면 삽입과 동시에 결과를 판독을 하게 되고요. 약 30초 정도의 결과 판독 시간을 갖게 됩니다. (30초) 정도의 결과 판독 시간을 갖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3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광원 부위에 안정적인 광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또한 3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결과가 끝난 상태인데요. 여기 보시면 컨트롤 라인, 그 다음에 T2, T1에 대한 결과를 형광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나타냈고 이 형광의 세기를 T1이 이제 타입 A에 대한 검사 결과가 되겠고 T2가 B 타입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타입 A에 대한 T1의 결과의 세기를 이런 신호등 형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재검사 또는 출력을 하게 되면은 뒤에 내장되어 있는 서멀 프린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를 USB를 통해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USB로 저장을 할 경우에는 USB라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더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PC로 전송을 할 경우에는 전송이라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PC에 저장이 되고요. 모니터 상에 나와 있는 데이터 리스트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검사라는 부분을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했을 경우에 또 반응 시간, 결과만 판정할 거니까 디바이스는 이미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를 판독하고서 그 결과가 모니터의 첫 번째 결과 다음 칸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데이터를 또 전송을 하게 되면 PC의 모니터에 1이라고 써져 있는 파란색 글씨의 부분을 클릭하시면 두 번째 검사에 대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전송이 되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아산이라는 폴더가 형성이 되고 이 아산이라는 폴더를 들어가게 되면 CSV,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PDF라는 이런 폴더가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CSV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검사 날짜에 대한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검사했던 결과들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미지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결과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PDF라는 폴더를 들어가게 되면 검사했던 결과에 대한 PDF 결과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음에 이 내용을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또는 아니면은 프린트를 통해서 파일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리더기에서 검사한 데이터가 PC로 전송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툰 내용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